피프티 사태에 드디어 정점을 찍을 내용이 오늘 공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방금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하지만 정의구현이 됐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오늘 방금 검색해보니 몇 분 전에 지금 이런 속보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속보일까요?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 처리됐다라는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이 멤버들이 오늘 신문 재개 신청까지 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 재개 신청,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어떻게든 승소하기 위해서 이 멤버들이 계속하여 제출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앞선 내용을 통해 이미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 라고 공감까지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전달드리는 영상 내용이 굉장히 통쾌하다라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바로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3가지 이유 받아들일 수 없다. 피프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프티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 주 안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요. 오늘 28일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낸 자료가 신뢰관계 파탄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3가지.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이다. 먼저 정산 의무 불이행 부분을 살펴보자면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지난 4월 정산서에서 음원 수익을 누락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다. 지난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해당 실제 당사자는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회계 직원이 저질렀던 실수로 밝혀졌다. 어트랙트는 지난 6월 말 수익 내역 누락을 시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한 건강보호 의무 무시입니다. 자, 건강보호 의무 무시에 대해서는요.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 또 활동 일정도 조율했다. 쉽게 말해서 재판부는요.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피프티 멤버들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전홍준 대표님 측이에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건강관리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 3번째. 지원 부족. 피프티는 더기버스와의 외주 계약 종료로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연애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더기버스가 더 이상 채권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채무자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프티가 가처분 소송 전 어트랙트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꼬집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처분 소송하기 이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 어트랙트 측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내느냐? 이러한 말이 지금 나온 거죠. 한 멤버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되고 이 피프티가 갑작스럽게 전속계약을 해지, 통보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명확하게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라는 등의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죠? 정리해보면 이 멤버들이 애시당초 문제를 삼았던 세 가지,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보호 의무 무시, 지원 부족, 전부 다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대0 완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오늘 뉴스 기사에 보면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멤버들이 신문 재개 신청을 했다. 더불어서 이 신문 재개 신청에 피프티 측의 법률 대리인이 추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늘 28일 재판부에 신문 재개 신청을 접수했는데 정작 재판부는 오늘 여기에 대해 판결문을 내버린 겁니다. 판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와, 드디어 정의 구현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렸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는요, 애시당초 이 디스패치가 공개한 내용이 다 팩트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정산 의무에 대해서도 디스패치가 같죠. 건강보호 의무에는 이 CCTV와 다이어트, 식단 자체, 식단 비용이 적었다 등등등. 그리고 지원 부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 전홍진 대표님이 인터파크에서 받았던 수십억 원의 돈 중 무려 60억 원의 엄청난 투자금을 이 멤버들에게 사용했다는 내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판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연예인들이 최근 들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이번 법원 결과가 발표가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어땠습니까? 이미 이 멤버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팩트로서 디스패치라는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들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낱낱이 공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과연 이 대목을 파악을 못했겠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죠. 당연히 재판부에서 더 명확하게 이 멤버들의 사태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많은 대중들은요, 이러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승률 100%라고 장담했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더불어서 이제 와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멤버들은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왜냐? 지금 이 가처분 소송권 자체가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드러났던 이들이 주장하는 전홍준 대표님과 소속사에 대한 부당함들이 다 방송을 통해 나갔는데 이게 참 이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결국 법원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부정한 겁니다. 아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러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요, 여러 가지 심각 사항들이 지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본안 소송. 분명히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은 당장 오늘도 신문 재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재개 신청 참 황당한 거죠. 법원에서 볼 때는요. 아니, 이미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판결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신문 재개를 해달라라는 변호사의 신청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판결문은 간결하고 팩트 있었습니다. 모든 세 가지 이유를 다 기각 처리한 거죠. 보통 일부 인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이 되어 효력 정지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모조리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안 소송, 이미 법률 대리인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항소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추가 소송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가처분 신청 기각 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피프티 측은 항소할 겁니다. 그리고 항소뿐만이 아니라 본안 소송도 진행되겠지만 여기에서 이 팩트까지는 아니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멤버들의 본안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건요, 이 가처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짧은 기간 안에 어찌됐건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법원의 판결이라는 거는 뒤집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항소를 하든 또 다른 소송으로 민사재판을 제기를 하든 제가 볼 때는 아마 승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 기각된 내용만 가지고 법원에다가 아니 이미 가처분에서도 이들의 주장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기각됐는데 이제 와서 뭐 무슨 소송을 하겠다라는 거냐, 이렇게만 이의제기를 해도요, 이들의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소를 하든 재소송을 하든 이들은 이미 승소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 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죠? 어트랙트에 남게 됩니다. 이들의 전속계약 효력은요,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하여 그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기각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피프티 측 변호사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피프티 측은 항소를 하고 아마 활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잖아요. 계약했는데 일을 안 하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는 이들이 피프티 멤버로서 어트랙트에 여전히 전속계약 효력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무언가를 펼쳐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일 겁니다. 피가 마르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피프티 멤버들을 굉장히 옹호하는 편파 방송을 내놓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피프티 멤버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수많은 언론사들이 반응을 쏟아냈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법원 판결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했어요.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달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줬던 인터뷰 내용 등을 이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증거 자료로서, 참고 자료로서 제출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갔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방송 장면들을 자료 화면으로 제출을 한다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재판에 굉장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SBS의 편파 방송이 애시당초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프티 가처분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편파 방송을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안 그래도 폐지해라 라는 청원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가처분까지 피프티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다 엉망이 됐고 이들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후속 방송, 추가 보도를 하게 된다면요, 아마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지금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가 후속 방송을 제작하여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한다면 글쎄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피프티 사태가 결국 정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반응들이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댓글로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아마 피프티 멤버들이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민사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승패가 정해져 있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져 버린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미 이들이 주장했던 세 가지 이유가 가처분 단계에서 모조리 기각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으로 갔을 때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소속사에게 개선을 요구한다라던가 배상 금액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아예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기각된 마당에 이미 소속사에 전속되어 있는 몸으로서 어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엄청난 위약벌, 손해배상금 수백억에 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변호사 비용 땅 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신들의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을 했을 텐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금액조차 이 멤버들 자신들의 저작권료를 정산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저작권협회가 지급 보류했었던 저작권료를 이제 와서 갑자기 지급할까요? 더 보류하겠죠? 안 그래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마당에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본 소속사의 승소가 훨씬 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멤버들, 그렇다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손해배상금, 위약벌,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수많은 소송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법원에서 정말 명확하게 판단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수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수술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이 중단됐다라면,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당시에 어트랙트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전속계약이 해지해야 된다, 해지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통보했다라는 점 자체가 문제있다라고 꼬집었다라는 점 자체가 이 판결문만 봐도 이 재판부에서 얼마나 기승전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피프티 사태 어느 정도 결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피프티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이번 가처분 인용 결과, 많은 분들이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되건 되지 않건 이 멤버들의 활동은 끝이 난 게 아니냐, 이쯤 되면 이제 정말 전홍준 대표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라도 했을 때 대중들의 조금이나마 돌아오는 마음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투표에 여전히 다소 편파적이었다 라는 투표수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네이버 사이트 메인 화면에 이 투표가 올라가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편파적이었다라는 반응이 93%, 유익한 방송이었다가 6%, 정말 심각한 격차가 아닙니까? 베스트 댓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그것이 알고 싶다 보지 않겠다. 사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률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저번에 방영했었던 피프티 사태보다 점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상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7월달에 있었던 방송편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요, 글쎄요, 다음 방송 때까지도 아무런 정정보도 또는 제대로 된 사과문이 없다면 아마 많은 시청자들에게 외면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청원이 이미 수만 명이 동의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 SBS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 피프티 사태 충격적인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단독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템퍼링 사전에 막아야. 피프티법 국민청원 제안. 야, 이건 또 어떤 국민청원일까요? 기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폐지해달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PFT법을 만들어 달라. 국민청원 제안이 올라온 겁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룹 PFT를 둘러싼 접속계약, 전속계약이겠죠? 접속계약이 아니죠. 전속계약 분쟁 파장이 이어지면서 템퍼링, 즉 소속사의 허락 없이 이적을 위해 가수의 사전 접촉하는 행위를 법제화하자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에는 K-POP 아이돌에 대한 템퍼링 방지법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지자들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당 청원에서 내용을 살펴보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K-POP 아이돌들에 대한 이 템퍼링 의혹 및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과 피해 구제를 촉구한다라면서 템퍼링, 즉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한 이 모든 것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법 개선에 대한 청원이 촉구된 겁니다. 이 청원 내용에는요, 대형기획사에 비해 자본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획사에 가진 것 모두를 쏟아붓는 혼신의 노력이 단 한 번 누군가의 욕심과 또 부정한 판단으로 무가치해지고 삶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에 당사자들의 양심과 준법 정신만을 기대하기엔 현재의 제도와 법이 갖는 미비점이 크다라는 생각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특정할 수 없는 국내외 거대 자본이나 부정한 세력들이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획사, 아티스트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할 수 없는 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징벌적 처벌 또는 합당한 수준의 피해 보상이 청구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한 아이돌 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데뷔시키는 데까지 발생한 모든 증명 가능한 피해 금액, 쉽게 말해서 직접 투자비와 간접 투자비를 포함하겠죠? 이 모든 금액을 구제하고 미래 수익에 대한 보상을 계약 기간만큼 산정하여 청구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입니다. 이 해당 국민청원을 제기한 이는 연예계 관계자라고 합니다. 최근 방송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과 관련하여 제작진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정작 본 방송에서는 통편집을 당한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긴 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통편집 당했다 라면서 굉장히 분개하다라고 커뮤니티 온라인에 글을 작성했던 그 당사자가 이렇게 청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만 봐도 이 통편집 당했다라는 인물이 왜 통편집을 당했는지 조금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피프티를 위한 편파 방송이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프티 방송편에 등장하여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가 왜 통편집을 당했겠습니까?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피프티 사태가 평범한 소송 분쟁이 아니라 템퍼링의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연예계 관계자로서 아마 낱낱이 밝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통편집을 당하게 되었고 여기에 분개함을 느낀 당사자는 국민청원을 통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거죠. 저 청원 내용을 보면 피프티 멤버들이 결국 템퍼링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확정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 이 피해 구제 금액에 대한 개선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국민동의청원은요,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당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기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폐지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국민청원은 일단 10,000명 이상의 숫자는 확보를 했지만 지금의 추세로 5만 명을 달성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또 다른 청원이 발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청원의 본질은 법제화로 인한 처벌보단 사전방지 차원에서 업계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P40 논란은 재판이 끝나더라도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여지가 너무나 크고 이는 K-POP 산업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 이를 막고자 이번 청원을 제안했다. 애시당초 이번 청원 자체가 P40와 같은 최악의 사례를 또 한 번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P40 멤버들은요 또다시 전홍준 대표님의 뒤통수를 쳤다 라는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조정 거부 P40 또다시 신문 재개를 신청하였다. 또 신문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신문 재개의 이유는 무엇이냐? 제3자 선급금 채무 변제 위법을 주장하면서입니다. 지난 17일에 이미 두 번째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요번 28일 날에 또다시 세 번째 신문 재개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신문 재개라는 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읽어 드릴게요. 자, 이 신문 재개라는 것은 가처분 사건 신문을 종결하지 않고 이 P40 멤버들의 주장을 법정에서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것을 요청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전홍준 대표님도 P40 멤버들도 엄청나게 제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황당무계하게도 그 이후로 전홍준 대표님은 신문 재개를 신청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P40 측에서는 17일 날도 신문 재개를 신청했고요. 28일 오늘도 신문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신문 재개 신청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오히려 다시 신문을 열어달라.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만으로 가처분 신청 판결 내리지 마시고 저희들 이야기, 저희 아직 얘기할 거 더 남았어요. 다시 신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와, 근데 그 내용이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P40가 재판부에 또다시 신문 재개를 신청했다. P40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28일 재판부에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P40 측이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 신문을 종결하지 말고 이 P40 멤버들이 법정에서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P40 측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로 ENT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P40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소속사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로 ENT다.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로 ENT, P40의 음원, 음반을 공급하여 스타크로 ENT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P40의 음원, 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로 ENT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아울러 스타크로 ENT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배,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인 만큼 어트랙트가 이곳에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간다라는 것은 부당한 지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횡령 배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다 라고 강조합니다. 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전홍준 대표님을 저번 주에 형사고발 조치한 것이 바로 피프티 멤버 측인데, 여기에 대해서 횡령 배임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많은 유튜버들과 변호사들과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재개 신청서를 또다시 신청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과연 배임 횡령에 해당될까요? 멤버들이 번 돈으로 돈을 갚는다? 여기에 대해서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연예기획사에서 업무를 보는 건 걸그룹 멤버들만이 아니다. 멤버와 모든 임직원이 팀으로 함께 일을 하며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멤버가 벌어들였다라는 돈은 이런 항목을 말한다. 다 같이 번 돈이 회사에 입금이 되고 총수입으로 잡히고 모든 비용을 제합니다. 총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한 뒤에 순수익, 순이익이 남겠죠? 이 남은 순이익을 계약상의 비율대로 7대3으로 소속사와 멤버들에게 각각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7대3으로 나눈 3이 멤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7은 회사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총 수입에서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고 그 누구도 수익을 아직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돈도 아닌 공금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작권료 자체가 지급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전홍준 대표님도 피프티 멤버들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금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서 투자금, 총수입, 즉 공금으로 나와 있는 돈으로서 갚는 구조다. 왜 멤버가 번 돈으로 갚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쉬운 논리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은요,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에서 어트랙트가 벌어들인 전체 수입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딴지를 걸 필요가 없는 게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상에 남은 이 7대3 비율에서 3에 대한 비율을 만약에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 돈을 나누지도 못한 채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은 이 피프티 멤버들이 이렇게 또 선급금 채무 문제로 이런 사단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피프티는요, 수익 항목 누락 등에 대한 정산 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멤버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됐잖아요.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의 자료들만 봐도요, 수익 항목과 정산 자료 충실 제공했죠.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CCTV, 다이어트, 식단, 다 이들의 헛소리였다라는 것이 디스패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지원, 받았던 투자금 수십억 원을 다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이 세 가지 항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초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또다시 신문 재개 신청을 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해도 너무한다. 아니, 이런 억지 주장을 형사고발을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것으로 또 신문 재개 신청서를 내서 다시 가처분 신청 때 또 수많은 억지 자료 주장을 할 만한 내용들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에 대한 내용도 인터뷰를 모아 자료로 제출하겠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여론은요, 바닥을 치다 못해 저 지하수가 있는, 안반수가 있는 바닥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응들이 많은 시청자들,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